안녕하세요. 인생극장 히든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바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깨가 뻐근한데 그냥 자면 낫겠지 하고 넘기신 적이요. 무릎이 시큰거리는데 나이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신 적이요.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데도 바빠서 병원 한 번을 못 가신 적이요. 저도 솔직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몸이 여기저기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설마 그게 무슨 큰 병이겠어. 나이 들면 다 이러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꼭 물어보시죠.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그때 많은 분들이 솔직히 말씀하십니다. 사실 몇 달은 됐는데 그냥 참았어요. 왜 우리는 참는 걸까요? 귀찮아서이기도 하고, 설마 큰 병이겠어 싶어서이기도 하고, 바빠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특정 종교를 넘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참으로 깊습니다. 우리 몸은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은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집입니다. 그 집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낼 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 건강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50대 이후로는 몸의 이상 신호가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동시에 이 시기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경우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살이 빠진다. 이유 없이 피로하다. 소화가 자꾸 안 된다. 소변색이 이상하다. 이런 신호들은 그냥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는데도 바빠서 추가 검사를 미루다가 반년이 지나 겨우 병원을 찾았더니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변 가까운 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몸에게 가장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알면서도 무시할까요? 사실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갔다가 큰 병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마음이요.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불교 지혜서인 법구경 21번째 개송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일하지 않음은 불사의 길이요. 방일함은 죽음의 길이니라. 방일이란 게으르게 스스로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즉,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모르는 척한다고 병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기에 발견했을 때 치료가 훨씬 쉽고 비용도 훨씬 덜 듭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3기, 4기에 발견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서워서 안 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가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무서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주세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항상 더 나은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신호를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작은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어떤 증상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적어두세요. 어깨 통증 사흘째, 소화 불량 열흘 이상,
잠을 자도 피곤함 지속. 이렇게 기록해두면 병원에서도 훨씬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스스로도 내 몸 상태를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공자님은 논어 향당편에서 식불염정, 회불염새, 음식은 잘 다듬어진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회는 잘게 썬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00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일상의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 자세, 그것이 건강한 삶의 기본임을 공자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내 몸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신호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자기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1년에 한 번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이시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꼭 활용하세요. 50대도 지역보건소나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비교적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진은 아픈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을 때 미리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도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기 점검을 받듯이 내 몸도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검진 결과지를 받으셨다면 꼭 꺼내서 읽어보세요. 어디가 정상이고 어디가 주의 단계인지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몸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신호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78번째 편지에서 세네카 자신도 오랫동안 천식으로 고생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견딜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파서 몸마저 포기할 때 그것이 진짜 위험이다. 몸의 통증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결국 마음의 힘입니다. 우울하다, 의욕이 없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의 신호도 몸의 신호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이 높게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복지관의 마음 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세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제대로 돌볼 힘이 생깁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들은 우울감이나 만성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관계, 작은 즐거움을 찾는 습관이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것도 밝혀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요즘 어떤지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그것도 중요한 건강 관리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안다. 하지만 여러분, 잃고 나서 아는 것보다 잃기 전에 지키는 것이 훨씬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 더 이상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작은 것 딱 하나만 해보세요. 몸이 불편한 곳, 메모장에 하나 적어보기, 이미 미뤄두셨던 검진, 오늘 예약 한번 해보기, 가까운 분께 요즘 어디가 좀 불편해하고 말 한마디 꺼내보기,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더욱 건강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오늘도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평소에 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라도 함께 나눠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